네, 오늘 기자회견은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단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 통연맹, 이렇게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98조 그리고 제109조입니다. 헌법소원이 과거에 이제 제기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기자회견 자료에서 첨부를 해드린 것이 저희가 실제 접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자료 중에 또 하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 점 미리 자료 확인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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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안내를 안 해도 이렇게 딱 3번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혹시 한 번만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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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신 최용문 변호사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의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청구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차별행위의 금지 및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패소하였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 한 명당 서울교통공사에 약 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와 같은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현행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공익소송이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뜻합니다. 그 특성상 공익소송은 첫 번째로 소송의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청구인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증거의 편제로 인한 입증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통상 공익소송은 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격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한다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현행 소송비용 규정은 국민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동안 많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힘의 우열이 명백한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과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에 관해서는 소송의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나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송이든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 민사소송법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의 패소리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침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은 실체법에 관해서는 소송의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비용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양 당사자의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취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익소송 등에 대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 제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대협에서도 2020년에 이와 같은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되었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2020년에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 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같은 시기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변했고 과거의 법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익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과거의 법률은 위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충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최홍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 참고자료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페이지 13쪽에 적혀 있으니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발언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장애인 활동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제기된 이유는 차별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차별의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저희 구호 한번 또 외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외면하는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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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장애 사건 소송 대리인이었고 이번 청구의 공동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장애 사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해소 비용 부담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도입 취지 및 본안 소송의 쟁점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등을 보장하고자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특별법이며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장애인법을 사용해서 법원이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한 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한 장애 사건의 핵심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지하철에 승합차할 수 없게 하는 피고의 차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차별을 시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분명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은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너무 쉽게 인정한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원고들은 비단 한 번의 사고와 그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차별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교통약자를 대표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확인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총 28건인데요. 이렇게 청구 건수가 미비한 이유 바로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또한 당사자들이 겪은 사고와 지속적인 차별을 시정할 필요성이 깊이 공감하였기에 저희가 무료로 공익소송을 벌이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법원 판결의 아쉬움보다 판결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부담할 소송 비용의 부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청구인들처럼 당사법상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패소 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사건 본안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려면 월세 보증 등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근래까지 이어져 온 문제 제기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만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처럼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각 책임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사건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법원은 법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소송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익소송의 상대방이 선례가 없는 사건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적 개선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면 용기의 목소리가 생계를 위협하는 도매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확산 이익을 받는 공익소송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재판 청구권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바꿔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산정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서 명시적 근거의 부재를 언급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규정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 본안 소송 원고들에 대한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은 조미연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듯이 월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그 지금 소송 비용을 갚아야 됩니다.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 비용, 과도한 소송 비용을 묻는 문제는 사실은 상호 공익소송 그리고 다른 공익소송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패소자 부담주의가
형식적으로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공익소송으로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저희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여러 유형들의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공익성을 인정한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인데요. 여기 그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모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과도한 퇴소 비용 부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 공익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자 비용 부담을 명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께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호 한 번만 치고 갈까요? 국민의 알 권리 가로막는 공익소송 퇴소자 부담주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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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돈이 없으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퇴소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고쳐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내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소송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동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무려 20년 전에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기관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요, 공개로 인한 공익성, 그리고 비공개의 실익, 이런 거를 비교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공개 청구가 그 자체로 공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의 속가는 일괄적으로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높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440만 원 수준이고요. 대법원까지 갔을 때 퇴소하면 3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관장이 법인카드로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행정의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 동네 병원의 항생제 처방이 적절한지, 사회생활의 기본권이 된 통신비 원가가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이로써 시민의 알 권리가 조금씩 확대되고, 또 우리 사회가 밀실 행정에서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질문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소송법에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퇴소비용을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국단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공익소송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은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그 활동가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의 불법행위의 기초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급당 400만원 수준의 이제 그 소송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에게 그런 비용들이 부담되는 문제는 사실상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를 하여야 되지만 이런 공익소송 패소 비용으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시정해야 될 주체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역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었던 법안들은 계류 중인데요.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제도의 개선 촉구를 위한 법안의 소개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법안의 소개를 드리고 또 제도 개선의 조속한 필요성을 이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이지은 간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지은 간사님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일하는 이지은입니다. 앞에서 세 분의 변호사님과 활동가께서 이번 헌법조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또 헌법조언까지 하게 되었는지,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 분야에서 반드시 패소비용 부담 중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되고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참여하신 공익, 인권 등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나 지자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익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로는 패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류적 판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패소를 무릅쓰고라도 자꾸 새로운 길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도를 돈이 막고 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과연 공익소송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주저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주춤하고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규제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즉 공익소송에는 이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원칙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하지 말자, 예외를 신설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런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예외적 감면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이 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는 아까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요구는 갑자기 최근에 튀어나온 주장도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공익소송에는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불어내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대기업들이 공익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방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민단체나 국민들에게 패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들이 더욱더 거세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채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청구서 14페이지에 이 해외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공익소송의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특수성을 인정해서 소송 비용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고 또 우리의 그동안의 공익소송의 역사,
를 감안해서 공익수송에는 현재 폐소자 부담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의원도 발의를 했고, 사실은 2020년 7월 21대 국회가 처음 출범할 당시 양정숙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익소송의 폐소자 부담주의 예외를 신설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공익소송 활성화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소송,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는 패소자 부담주의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 역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 조속히 이와 같은 제도가 개선되고 법안이 개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이승훈 간사님께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 가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헌법 헌법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공권력의 불행사도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기본권의 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과도한 패소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만 하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은 그 또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모두 종료가 됐고요. 저희 그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기자회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외면하는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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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운 날씨에 찾아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보 운전기자 이서연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원고 국민분들 혹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저한테 따로 사유를 다시 한 번만 간단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네네.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인터뷰 여부를 여쭤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잠시만요. 연결은 가능하고 영상이나 지면 인터뷰인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주시면 제가 소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헌법 대신에 관련해서 한 건이 아닌 것 같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어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기본으로 한 거라고 기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있다면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 부담주의 원칙은 9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소송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은 변호사 보수가 포함된 게 비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109조에 따로 있어요. 근데 지난번 헌소에서는 이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갖는다 98조만 헌소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109조를 같이 더한 것이고 기초된 이제 당해 사건 자체가 사실 공익소송의 일환이라는 건 마찬가지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로는 정보공개 청구였다가 이번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거죠. 하나 여쭤보면 공익소송에서도 발언하실 때 자기를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기법적인 문제기도 하잖아요. 뭐가 공익소송인지 네네네. 그걸 어떻게 네, 사실 방안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그 법에서 하는 방안은 여러 법들을 다 열거를 해놓고 이 법들에 기초한 사실관계로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이제 본다. 이런 식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면서 인권의 의미라는 거는 그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판례들이 설치한 공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공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수가 그렇게 이견을 갖추지 않을 만한 어떤 그 틀은 잡혀 있다 이미 판례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죠.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나 아니면 방사법의 차이를 본다면 사실상 공익성을 갖는 근간이 되는 법들에 개별적으로라도 근거를 넣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장사법에 근거한 차별구조 청구 소송을 소송비용 감면한다던가 정보공개법에 기초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뭐 감면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러면 공익소송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네요. 과제로 남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입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 의견이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입법의 영역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하기 나름이다. 왜냐하면 공익소송에 대해서 아까 최영문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정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전적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사법개혁위원회라고 이제 추진되는 TF에서 정의했던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법안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건 아직 논의 중인 거고 그 방안들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은 이미 판례로 성립이 된 게 공익의 정의이다. 그 기존에 있던 법은 그 공익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놓자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이따가 역소송으로 네네. 변호사님, 저도 그 사건을 아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했나요, 우리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차별을 행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 차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적 조항이 있어요. 그게 독소조항이잖아요. 그걸 없애야지. 사실 그게 그 자체가 독소조항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게 문제고 이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차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 차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하철 승강장과 차량 사이에 자동 안전 발판을 설치한다던가 고무 발판으로 공사 자체를 이렇게 보완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지 않은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에서 차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죠. 많이 그럼 아쉽죠. 법원의 판단이 자기네 제멋대로네. 사실 원래 약자의 편에 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위가 꽤 아직은 성립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